6.13 지방선거 때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기회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광주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전 공무원은 유서를 통해 제2순환도로 운영조직 개편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와 면담을 가졌지만 해외 매각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선 적어도 구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독주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는데 지금껏 없었던 4인 선거구가 새로 생긴 것을 비롯해 한 선거구에서 서너 명을 뽑는 중선거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 즉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4위까지 당선으로 인정하는 4인 선거구가 처음 도입되는 것을 비롯해 3인 선거구도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3, 4인 선거구가 20개 선거구 중 17개로 대폭 늘었고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3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환영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우리 주민을 닮은 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4인 선거구를 새로 만들고 3인 선거구를 확대한 광주의 선택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4인 선거구가 대부분 무산돼 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2인 선거구로 이번 선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해서는 좀 환영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 4인 선거구를 충분히 좀 확대하는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서 시작한 변화가 광역의원과 국회의원의 특정당 독식 현상을 깰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소수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왜 그토록 3, 4인 선거구를 늘리자고 주장해왔는지는 4년 전 선거 결과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4년 전 광주에서는 구의원 59명을 25개 지역구에서 뽑았는데요. 당시 정당별로 당선자 숫자를 먼저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이 47석, 통합진보당 9석, 무소속 2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1석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80%로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일당의 독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았느냐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는 16곳, 그러니까 모두 32명을 뽑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90% 이상을 독점했습니다. 반면 3인 선거구 9곳에서는 전체 당선자 27명 중에 새정치 소속이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인 9명은 통합진보당과 무소속이었습니다. 이처럼 2인 선거구냐 3인 선거구냐에 따라 후보들의 당락은 물론 의회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 4인 선거구가 늘면서 일당의 독점보다는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의당과 민중당 등 기존의 진보정당 말고도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러 선택지가 생겨나면서 어느 쪽이 혜택을 누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광주시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류 뭉치로 유서를 남긴 전직 시청 간부는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명예가 실추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대천동의 한 공원에서 전 광주시청 간부 61살 조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정년퇴직한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제2순환도로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광주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와 재정보전에 관한 협약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조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조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탄원되는 없다. 자살이다. 이상을 갚으라는 걸로 봐서 아침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된다. 사망의 씨는. 그 제2순환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조 씨는 A4 용지 9장 분량으로 남긴 유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명예가 이렇게 실추될 줄 몰랐다.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남 가족이 어떻게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은 편파 수사라는 조 씨의 유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조 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인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광주시가 맥쿼리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시청 간부는 유서를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위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 즉 맥쿼리 측은 시설관리업체와 통행료 징수업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말 두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구조와 협상 이후 효율성을 높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통행료 징수업체는 시설관리업체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였다며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설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광주시청 전직 간부 조 씨는 통합 운영권을 둘러싼 두 업체 간의 경쟁 과정에서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희생양이 됐다고 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설관리업체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맥쿼리 측이 마땅한 구실이 없어서 자신이 통행료 징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엮었다는 겁니다. 또 그 배경에는 시설관리업체로부터 오랫동안 돈을 받아온 상납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조 씨의 죽음으로 유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죽음으로 항변했던 내용인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면 특혜 협상 의혹과는 별도로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광주로 내려와 노조와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난 금호타이어 노조는 희망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최고의 선물을 바란다며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결실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회장님께 좋은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면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까지 노사 자구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버스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 타이어 기술을 가져가더라도 설비가 달라 생산할 수가 없다며 먹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도 하고 있고 판매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설을 뜯어간다. 그건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회장은 6월 말까지 모든 거래를 마무리 짓고 채권단 역시 주주로서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투쟁으로 맞섭니다. 내일 당장 산업은행 본점과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에 나서는 한편 오는 24일까지 부분 파업과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 내부에선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 해외 매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생산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호타이어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가 직원 재계약 문제로 파행을 빚고 있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6년간 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말 3년 더 사업을 하기로 위탁받았는데도 갑자기 2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노동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고록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전시 회고록의 판매 중단과 공식 사과, 발포 명령자 규명 등을 요구하며 전시 집 앞에서 피켓을 불태우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도 바로 옆에서 전시를 수호해야 한다며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535 회원들과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논란 속에 광주시 새마을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광주시청에서 치렀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새롭게 요구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며 절대 빈곤 극복이라는 과거의 시대적 요구에서 이제는 이웃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특혜 시비에 휩싸인 단체의 회장 이취임식에 시장이 축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절차가 경선 룰 합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꾸라 명하십니다.